메시가 아르헨티나를 30년 이상의 기다림 끝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르헨티나의 승리에 대해 전 세계 주요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스 스포츠 매거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택했습니다.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꺾게 도왔습니다. 더 가디언은 더 간단한 헤드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널티킥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놀라운 결승전 끝에 월드컵 우승.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메시, 클래식한 경기에서 프랑스를 물리친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영감을 주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의 헤드라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는 월드컵에서 흑인 선수가 없을까? 아르헨티나는 축구팀이지 오스카를 논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니 모든 인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는 월드컵 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약간 어리석어 보이고 정확하게 제기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가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199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미지 자료가 상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입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는 9번이 월드컵을 겪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하여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이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들에서 피부가 검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지난 30년 이상 아르헨티나 팀에 검은 피부의 선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아르헨티나가 인종 차별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사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흑인 선수가 없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형성된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곳은 유명한 라플라타 강에 의해 축복받은 비옥한 평원지대지만 어떻게든 이곳은 중미 역사에서 어떤 제국의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것은 잉카 제국이었는데 이는 태평양 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땅, 오늘날 우리가 페루와 칠레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 땅은 몇몇 부족이 점령하는 곳이었을 뿐 여기에는 어떤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말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16세기에 유럽에서 수많은 탐사선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해 자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이름 자체도 이곳에서 매우 유명한 한 자원, 그것은 아르겐툼, 아르헨텀, 즉 그리스어로 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북부에 도착하여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강에 라플라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은 강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에 아르헨티나는 포르투갈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원주민 그룹,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로 이루어진 4에서 5개의 인종 집단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원주민 부족을 빠르게 억압하여 영토를 차지했고 원주민들은 안데스 산맥 방향으로 철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시점에 아르헨티나는 유럽 출신의 사람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유럽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 유럽 출신 이민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여기 사회에 빠르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이민 물결 때문에 백인 인구 비율이 아르헨티나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페루 사람들은 잉카 제국에서 왔다. 멕시코 사람들은 아즈텍과 잉카 두 제국에서 왔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배에서 왔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시간대에 대규모로 이주한 배들을 의미합니다. 위에 언급된 이민자 그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그 다음은 스페인 사람들, 특히 카탈로니아 지역 사람들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왔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인구 조사 결과에는 인종에 관한 종합적인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1914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유럽 사람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아마도 이 시점에서 비로소 유색인종이 소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기사에서 인류학 교수 데니스 에드워즈는 2010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르헨티나 전체에서 흑인이 14만 9,493명,
즉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국가가 백인들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기 전 이 땅은 이미 백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피부색에 관한 역사를 언급할 때 블랑케아미엔토, 블랭케에미안토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아메리카 국가들,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에서 피부를 밝게 만드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이런 운동을 아르헨티나만큼 철저하게 실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더 발전하기 위해 나라를 백인들이 지배하고 유럽을 문명과 발전의 발원지로 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백인 피부가 다른 피부색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나타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백인 인구는 2018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 인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도 백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변화하며 20%에서 52%까지 상승했습니다. 2011년 설문조사에서는 약 60%의 칠레 사람들이 자신을 백인으로 간주했습니다. 2006년 우루과이 국립통계청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94.6%가 백인 유래라고 자기 판단했으며 9.1%는 흑인 조상을, 4.5%는 아메리인디안 조상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을 살펴보면 비니시우스와 로드리고와 같은 흑인 축구 스타를 자주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피부색의 국가대표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백인이 인구의 53.5%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반면 흑인은 11%만을 차지하며 백인과 흑인의 혼혈은 19%입니다. 다양한 혈통의 혼합과 거리 축구 경험에서 얻은 물리적인 힘과 예술적인 재능으로 브라질은 전설적인 축구 스타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브라질 대표팀이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피부색에서 대조를 이루는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럽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를 예로 들자면 그의 유럽적인 혈통은 아르헨티나적 특성보다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메시의 양쪽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모두 남미 기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의 외할아버지 안토니오 쿠치티니와 그의 아내는 모두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메시의 외할머니 로사 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외할아버지 유즈비오 메시는 카탈로니아 지방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는 이탈리아와 카탈로니아 혈통이 혼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 가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다음으로 스페인, 그의 외할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흑인 축구 선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90%가 백인 인구일 때 소수 커뮤니티 중에서 흑인 축구 선수를 찾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특징은 다양한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혼합되어도 아르헨티나는 매우 강력한 특색 있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축구팀들처럼 심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하고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